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행렬의 마지막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덧셈, 뺄셈, 실수별을 했었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학습 목표를 보면은 행렬의 곱셈을 수행하고 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좀 활동 내용을 보면은 자,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지.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총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탄소 발자국인데, 자,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탄소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탄소 발자국 구하는 관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서연이와 민준이는 자가용 대신에 이제 자전거랑 버스를 사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겠죠.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일주일 동안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한 거리를 표 1,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km당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은 표 2로 우리가 데이터를 나타냈대요. 이때 표 3을 완성을 해보자. 자, 그래서 서연이가 지금 표 1은 이동한 거리. 서연이는 자전거로 6km, 버스로 20km, 민준이는 자전거로 10km, 버스로 15km 갔었고, 표 2를 보시면 자전거를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이 킬로미터당 208g, 버스는 킬로미터당 150g. 그러니까 자전거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버스는 어쨌든 그것도 연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서연이가 줄인 탄소 발자국은 그렇죠. 자전거로 6km 갔던 거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208. 그 다음에 버스는 20km 갔으니까 20 곱하기 150 하면 이제 줄인 탄소 그람 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민준이는 자전거로 10km 갔으니까 10 곱하기 208. 그 다음에 15 곱하기 150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 곱하기 208 더하기 15 곱하기 150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표들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표 1을 보시면 표 1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2x2 행렬로 6, 20, 10, 1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 2의 행렬은 이제 행 2개 11 해가지고 이렇게 208, 15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 두 개의 행렬을 활용해가지고 요 표 3에 해당되는 요 값들을 지금 구했잖아. 요거를 구하는 거를 요 두 행렬끼리 곱하게 되면은 우리 서연이와 민준이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하나의 값들이 나오잖아. 어쨌든 이것도 표가 2행 1렬이니까 이렇게 2행 1렬 표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아까? 그렇죠. 6 곱하기 208, 20 곱하기 150 해서 요 값인 어떤 특정 값이 나온 거지. 서연이 값이. 그 다음에 민준이 값을 뭐 동그라미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208, 15 곱하기 150 이렇게 해서 이런 동그라미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행렬을 곱해주면은 이제 값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행렬의 곱셈 연산 형태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곱해진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자. 자, 행상 열기에서 표 1, 2를 각각 행렬 A, B로 나타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행렬 C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 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행렬 C를 A와 B의 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 C는 A, B. 우리 곱하기는 보통 기호로 생략하잖아. A,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 C의 1,1 성분. 그치? 요 성분은 행렬 A의 제1행. 그래서 잘 봐야 돼. 규칙이야. 행렬 A의 제1행. 여기는 제1행과 행렬 B의 제1혈의 성분들을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8. 그 다음에 20 곱하기 150. 그러면 두 번째 건 어때? 여기 C의 1,2 행렬. 여기 행렬은 뭐 의미하는 거야? 1,2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 2행 1렬이지. 2,1 행렬. 여기 2,1 행렬. 2,1 행렬은 행렬 A의 그렇죠. 제2행 성분. 제2행 성분과 행렬 B의 제1열 성분을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성분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는
두 개로 같다는 특징이 또 있어. 얘들 행렬 A는 지금 2x2 행렬이죠. 행렬 A는. 그다음에 행렬 B는 지금 2x1 행렬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열이지. 행렬 A의 열이고 행렬 B의 행인데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요 행렬 여기 앞에 곱하는 요 A의 열과 뒤에 곱하는 행렬의 앞에 행이 요 숫자가 똑같아야지만이 곱셈이 가능해. 곱셈이 가능하다. 뭐가? 앞에 있는 행렬의 뒤에는 열의 개수랑 뒤에 있는 곱하는 거에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곱셈을 할 때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원론적인 개념이다. 행렬 A와 B를 곱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A, B를 순서로 곱하는 건데 A의 열의 개수랑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할 수가 있다. 요거 잘 비추어 놓으세요. 요 포인트일 때만 우리가 곱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 A와 B의 곱 A, B는 행렬 A의 제 i행 성분과 행렬 B의 제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것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행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거는 1행 2열이니까 1/2 행렬이고 자, 뒤에 있는 거는 2행 1열이니까 2/1 행렬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열의 개수, 열이 2개고 행이 2개고 개수가 똑같지. 아, 그럼 곱셈이 가능한 거야. 곱셈이 가능하고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실제 나오는 결과값의 행렬이 어떤 형태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요 2와 2를 지워버리고 1 남지. 1 남는 거로 다 써주면 돼. 아, 1/1 행렬이 나타나는구나. 실제로 볼까요? 자, 이렇게 행렬 A의 제 i행 성분들, 여기는 제 i행 성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행렬 B의 j열 성분들을 각각 차례로 곱해. A 곱하기 P, B 곱하기 Q 이거를 더하는 것이 결국 성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P 플러스 BQ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1행 1열 성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자, 이거는 1행 2열이지 1/2 행렬이고 자, 이건 2/2 행렬이지. 마찬가지로 A의 열과 B행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곱셈이 가능하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면 이거 2를 지우고 결국 1/2 행렬이 나온다고. 살아있는 요 1과 2를 써서 1/2 행렬. 그러니까 행이 1개, 열이 2개. 그러니까 이런 꼴이지. 행이 1개, 열이 2개. 실제로 볼까요? 자, A의 제 1행 성분, 제 1행 성분과 제 1열끼리 곱하는 거 APBQ, 그래서 APBQ를 쓴 거지. 여기 1,1. 그 다음에 1행 성분과 제 2열의 성분꼴을 각각 차례로 곱한 거 ARBS. 그래서 여기 있는 1행 2열의 성분이 ARBS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보자. 3번 보면은 자, 이거는 2행 1열. 그 다음에 이거는 1행 2열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곱셈 가능하고 지워서 우리가 실제로는 2/2 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1행과 1열 곱해서 AP, 그 다음에 1행과 2열 곱해서 AQ, 2행과 1열 곱해서 BQ, 2행과 2열 곱해서 BP, BQ 이렇게 곱한다. 4번 이제 할 수 있겠죠. 2/2 행렬과 이거는 2/1 행렬이니까 같고 우리는 2/1 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2행 1열이 나오지. 그래서 1행과 1열 AP, BQ 썼고 그다음에 2행과 1열 CP, DQ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 행렬. 자, 2/2 자, 이것도 2/2니까 실제로는 같고 2/2 행렬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1행 1열 AP, BQ 그다음에 1행 2열 ARBS 나왔고 그다음에 CPDQ 2행과 1열 곱하니까 CPDQ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행과 2열 CRDS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하는 거라서 연습을 해보시고 아까 말한 데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서 곱셈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차례대로 잘 구해주면 되겠다. 다시 얘기하지만 곱한다는 것은 행렬 A의 i행 성분과 행렬 B의 j열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것을 성분으로 한다. 자, 그럼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것도 지금 보면 1행 2열이죠. 1행 2열.
그다음에 이거는 2행 1열이니까 1행 1열 성분 나오겠구나. 실제로 맞나 보자. 자, 1행과 1열 곱하는 거지. 1 곱하기 2. 그다음에 2 곱하기 3. 이거 더하는 거니까 8이겠지. 그래서 8 하나 딱 나오는 형태 행렬이 나오는 거고. 자, 이거는 2x2, 2x2니까 결과도 2x2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자, 1행과 1열. 1행과 1열 곱해주면 0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곱하기 1행 2열. 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1 곱하기 1, 2행 1열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1, 2 곱하기 2, 그래서 5. 자, 2행 2열.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3, 5. 이렇게 값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도 한번 보자. 자, 이것도 1행 2열, 2행 1열.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겠지. 2 곱하기 1,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6.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1행 1열 성분 나오고. 자, 이거는 1행 2열, 2행 2열. 지워지니까 우리는 1행 2열이 나와야 돼, 결과가. 1행 2열. 1행 2열. 자,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곱하기 8, 18.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고. 그 다음에 1행 2열. 자,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2는 6 더하는 거니까 8.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자, 이거는 2행 1열이고 여기는 1행 2열이네. 그래서 이거 2행 2열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2, 1 곱하기 0, 그 다음에 4 곱하기 2, 4 곱하기 0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행 2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이니까 결과는 2행 1열이 나와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2행 1열 표현해놓고, 자, 1, 2, 1, 2, 1, 2 곱하는 거 1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러니까 3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1, 4 곱하기 1, 7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이건 2x2, 2x2니까 이제 많이 해봤죠. 결국 2x2가 나와야 돼. 자, 3, 4, 12,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10이 되겠고 3, 1은 3, 2, 5, 10, 13.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고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5는 5. 그래서 6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규칙만 잘 기억하면 별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자, 이거 곱하면 되겠죠. 곱하는 값을 구해볼까? 자, 1a, 2a니까 3a겠지. 3a. 자, 1a 마이너스 3. 그래서 1 마이너스 3a고, 자,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b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게 같은 거잖아, 두 개가. 그럼 3a가 6이니까, a는 2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럼 2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실제로 맞나 보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도 2 나오고, 잘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나누기 3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곱하기 하는 건데, 자, 여기서 i라는 행렬이 새로 등장하는데,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i 행렬 i는 여기 1행 1열 성분이랑 2행 2열 성분, 요 대각선, 요쪽 대각선, 요쪽 대각 성분들이 1, 1로 이루어진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x2 행렬인데, 만약에 3x3 행렬이 있다고 해볼까? 왜 이런 공부 안 하지만, 그러면 3x3 행렬인데 여기가 1, 1, 1이고 나머지가 0, 0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i를 곱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1, 0, 0, 1에다가 1, 4, 2, 마이너스 3 이걸 곱하는 거지. 그러면 2x2 행렬이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 0, 1, 2 곱하면 1, 1, 0, 2 그래서 1이 나오고 1 곱하기 4, 0 곱하기 마이너스 3 4가 나오고 0 곱하기 1, 1 곱하기 2, 2가 나오고 0 곱하기 4, 1 곱하기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렇죠. A랑 똑같지. A의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했더니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단위 행렬을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 사실을 캐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0행렬 곱하는 거는 뭐 예측이 되죠. 다 0성분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0밖에 안 나오겠지.
어쨌든 2x2 나와야 되고 0, 1, 0, 2, 0, 0, 4, 0, 마이너스 3, 0, 0, 1, 0, 2, 0, 0, 4, 0, 마이너스 3, 0. 그래서 영행열이 나온다. 이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일 때, 얘들아 정사각 행렬은 알지?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지. 자, 이때 정사각 행렬이 된다면 우리가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 곱하기 A 행렬은 A 제곱, A 제곱 곱하기 A는 A 세제곱, 이렇게 A 거듭 제곱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하면은 어떤 특징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A 제곱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A 행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A 제곱을 보시면 이게 3003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실수배에 따지면 실수배에다가 1001 이래도 문제가 없지. 그럼 결국 이건 3i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A 제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 자, 그러면은 A 세제곱은 다시 바뀌겠지. 그러면은 3i에다가 a를 곱하니까 3a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이게 결국 여기 또 a 곱하면 이게 a 세제곱 a니까 3a 곱하기 a잖아. 즉 3a 제곱인데 아까 a 제곱이 3i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9i가 되는 거예요. 9i. 결국 이게 뭐야? 3의 제곱 i가 돼서, 이게 규칙이 또 있어. a 제곱 a 4제곱 보면은 우리가 홀수는 아닌데 제곱, 지금 짝수 제곱, 제곱의 형태로 제곱 4제곱 형태는 여기 거듭 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럼 뭐겠어 얘들아? a 6제곱은 뭐가 되겠어? 3의 세제곱 i, 이렇게 쭉쭉쭉 가겠지. 이제 그런 특징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문제 4번 형태인데, 자, 행렬 A를 보시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A 제곱 곱해 볼까? 자, 그럼 A랑 A를 곱하는 거니까, 자, 0, 1, 마이너스 1, 2, 0, 1, 마이너스 1, 2 이거 곱하는 거지. 그러면 0,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0, 1, 1, 2, 2가 되고,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A 제곱이고, 자, A 세제곱은 뭐랬어? A 제곱에다가 A 행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에다가 0, 1, 마이너스 1, 2 이거 곱하는 거지.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1, 2, 2,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0은 0,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3 곱하기 2는 6,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4,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 키우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두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곱셈을 한대. 근데 우리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이거 교환 법칙, 교환이라고 하잖아. 교환, 곱하는 순서 교환하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을지 다를지, 우리가 실수는 교환 법칙들이 성립하죠. 근데 곱하는 순서를 행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곱했더니 지금 이거는 1, 0, 2, 1,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 1, 1, 2, 0, 1, 2, 0, 3, 1, 3, 2, 1, 3, 0, 2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A, B 행렬이라고 하면 이걸 BA라고 해보자. 자, 곱하면 0, 1, 1, 2, 2 이건 똑같네. 0, 2, 1, 3, 3 여기 달라지는 거다. 1, 1, 0, 2, 1, 1, 2, 0, 3, 2 그래서 AB 곱하기 한 거랑 BA 곱한 행렬이 결과가 서로 어때? 달라. 그래서 꼭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에 대하여 교환 법칙은 성립해 안 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또 관련 문제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